안녕하세요. 4월 3일 수요일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울산 지역구 후보자들 모시고 대담 자리를 마련하고 있죠. 사실 지금 TV토론회가 각 지역구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비난, 비방 이런 내용도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 퇴근길 톡톡에서는 후보자의 일상부터 공약까지 소통하면서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고요. 대담 제안은 모든 후보에게 동등하게 진행이 됐고요. 대담 순서 또한 각 후보자 일정에 맞춰서 조율했다는 점, 일정이 맞지 않아서 출연하지 않는 후보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후보께서 나와주셨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남구을 국회의원 후보 박성진입니다. 네, 오늘은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후보와 함께하고 있고요. 일상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측근 인터뷰를 사전에 하고 있잖아요. 그 인터뷰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후보님과의 인연은 2017년도부터 되었고요. 젊은 시절부터 마라톤을 계속 하셨다고 들었어요. 42.195km를 3번이나 완주를 하셨대요. 기록도 보면은 뭐 4시간 안 되게 한 3시간 50 몇 분대 아주 좋은 훌륭한 기록으로 이렇게 완주를 하셨더라고요. 마라톤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뚝심이 상당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도 박성진이 아니라 박뚝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깍두기, 뭐 박뚝이 뭐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아침 출근 인사를 하는데 12월 달부터 지금 하루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FM 같기도 하고 15개월 동안 그 택시 운전을 또 직접 하셨거든요. 그 민생, 시민들과의 소통,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또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직접 들으시고 또 준비하시고 하시는 그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아 진짜 이거는 말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반전 매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SNS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또 올리실 건 또 올리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이 젊은 친구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노력을 좀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었죠. 좀 강인한 이미지도 좀 있으신데 이 딸 앞에 서면 되게 작아지는 아버지의 모습 제가 몇 번 목격했습니다. 딸을 또 키우셔서 그러신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자식 세대 또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한 이런 캠페인도 많이 벌이고 하잖아요. 잔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을 한번 맡겨놓으면 맡긴 사람에게 전적으로 다 위임하시고 따라주십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전혀 없고요. 저희 뭐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미친 박성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친은 이제 아름다울 미자에 친근할 친자죠. 아름답고 친근한 박성진. 건강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4월 10일 날 승리하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인터뷰는 문지후 비서관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문 실장이 박뚝은 괜찮았는데 깍두기는 아닌데 왜 깍두기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네. 문 실장 뭡니까 이거? 잔소리 하셨는데요. 자, 먼저 인터뷰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라톤을 하신다고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마라톤은 30대 중반에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조깅을 하다가 회사 직장 동료 형님한테 낚여가지고 야, 너 마라톤 한번 해볼 생각 없느냐라고 해서 10km 단축 마라톤을 시작을 하면서 하프, 풀코스 이렇게 했는데 풀코스 3번 완주하기가 한 게 한 1년 반 만에 3번 완주를 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요. 예. 그게 가능해요? 기본 체력이 있잖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체력은 좋았다. 예, 예. 그러면은 뭐 그 마라톤 하신 게
지금 요즘에 너무 힘들게 다니고 계시잖아요. 각 후보들 지금 다 오시는 분들께 말씀을 들어보면 요즘 정말 너무 힘들다, 강행군이다 이런 말씀 하시던데 이런 마라톤이 체력에 좀 도움이 되실까요? 후보가 돼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어, 그러나 저는 이제 마라톤을 통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라톤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선거는 아무래도 지구력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 마라톤 경력이 축적되어서 정신력을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예. 체력보다는 정신력이 좀 더 그럼요. 도움이 예. 된 것 예. 같다. 체력은 기본으로 깔려 있죠. 예, 아주 자신이 있으시네요. 요즘에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비 내리는 상황은 선거 운동을 하실 때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전쟁터에 나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전혀 불편함이 없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음. 택시 운전도 15개월 정도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계기로 그렇게 택시 운전을 하신 걸까요? 처음 할 때는 지역 위원장으로서 지역 활동도 해야 되고 또 22대 총선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역 민심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네. 시민과 조금 더 소통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차에 야, 이 택시가 좋겠다. 그것도 짧게 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네. 15개월 동안 실제로는 한 10만 킬로 정도 와. 운행을 했습니다. 울산 안에서 하신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럼 가장 지금 떠오르는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안 좋은 기억과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예. 이왕 이야기하는 거만 좋은 좋은 기억? 기억부터 네. 하죠. 제가 이제 첫 번째 손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할머니였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께서 이제 신정동에서 모시고 중앙시장을 가시는데 그때 요금이 아마 인상되기 전이었는데 네. 3,300원 기본 요금인데 4,000원을 주시면서 제가 그 서름도 3,600원 나왔을 겁니다. 그 서름돈을 400원을 내드리니까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제가 3,600원 요금에서 400원을 덤으로 버렸는데 첫 번째 손님 중에서는 굉장히 기억이 남았고요. 네. 그리고 또 3일째 되는 날에는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을 만났죠. 네. 야, 그날 진짜 제가 왜 택시를 하려고 했나. 그때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어. 술에 취한 손님이 그냥 막말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면서 실제로 주먹까지 날리려고 했던 그런 기억인데 제가 잘못도 없으면서도 많이 삭삭 빌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시군요. 예. 지금 저희 퇴근길 톡톡 같은 경우도 택시 기사님들께서 꽤 많이 듣고 계시는데 그런 생업 현장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또 유권자이실 수도 있고요. 이분들께 한 말씀, 응원의 한 말씀 후보께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15개월 동안 한 10만 킬로를 타보니까 정말 힘든 직업이 택시 기사더라고요. 특히 이제 법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데 힘내십시오. 저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도 택시 기사님들 보면 꼭 인사를 드리고 힘내시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택시 기사 여러분 힘내세요. 또 우리 퇴근길 톡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전 매력으로 꼽아주신 게 있어요. 그 콘텐츠를 직접 SNS도 많이 하고 본인이 직접 올리는 게 굉장히 반전 매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비서관께서. 그 약간 오버한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요. 네. 근데 생산해주면 올리는 거는 제가 잘 올립니다. 여기저기 막 퍼다 나르고 또 그래서 또 막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죠. 너는 막 여기저기 막 올리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얼굴이 약간 두꺼워야 되니까
막 올리는 거죠. 예. 예. 이쁘게 봐주십니다. 네. 기후 위기가 최근 관심사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예, 탄소 중립과 아리백 달성을 위한 부유식 해상 풍력 단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독일의 한 자동차 회사가 국내 부품사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공급을 거절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남구의 산업단지 내 기업들도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있고요. 또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서 만약에 뭐 당선이 되신다면 의정 활동을 좀 계속 하실 예정이실까요?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그럼요. 제가 공약으로 내기도 했고 또 어제 TV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부유식 해상 풍력을 완성시켜서 6기가와트를 넘어서 10기가와트까지 완성을 시켜서 울산 시민들에게 또 무상으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뭐 잔소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잔소리 하죠. 잔소리가 없을 수는 없고 사실은 제가 뭐 아시다시피 선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우리 캠프에서 저만큼 선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거에 관한 일만큼은 웬만하면 맡겨두려고 하는데 때로는 또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살짝 잔소리를 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우리 캠프 식구들이 또 능률도 생각해야 되고 자신감도 키워주기 위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끼고 안 합니다. 안 하려고 노력하죠. 네. 나는 지금 잔소리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요. 예. 네. 지금까지는 사전 인터뷰를 토대로 말씀을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박성진 후보가 스스로 생각하는 박성진은 난 이런 사람이다. 좀 밝혀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이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DNA를 자연스럽게 제 몸 안에서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친 박성진, 남구에 미쳐서 열심히 일하는 박성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의 일상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지금 시각이 6시 31분 10초 막 지났고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울산 지역 각 지역구별 후보자 대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후보와 말씀 나누고 있어요. 자, 2부 시작했고요. 2부에는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샵 2848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후보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성진 후보님,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까지의 과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신규명 후보와 경선을 통해 후보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공관위 심사를 통해 후보로 선정되었는데요. 역시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쉽지 않았던 만큼 압도적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모든 공약을 들어보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후보님께서 준비한 공약 딱 주요한 것들 3가지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의료 인프라겠죠. 그중에서도 소아청소년 의료는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육아의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이가 아픈 상황일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이 100% 공감하실 텐데요.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그리고 휴일에도 소아경증 환자들에게 신속한 의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인프라가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계속
네, 세 가지 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면 네네. 되나요? 예. 다음은 또 제가 4년 전에도 1호 공약이었고 이번에도 대표 공약으로 태화강역에 KTX 열차 노선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역별로 나눠져 있는 두 열차 노선을 신경주역에서 교차하면 태화강역에서도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갈 수 있고 울산역에서도 이업 열차를 타고 동서울로 갈 수 있다면 울산 시민의 교통 편의를 정대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또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약인데요. 지역 내 공공기관에 지역 청년을 40% 의무 고용하는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에 여러 공기업을 유치했지만 지역 청년 고용률은 20%에 불과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지역 청년 고용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 울산형 MG 드림 만원주택 제도를 실행해 청년들의 집 걱정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312만 가구가 된다 하더라고요. 네. 울산에서도 많은 분께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데요. 반려동물 문화공원을 남구에 조성해 남구민들께서 반려동물과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딱 세 가지를 꼽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얘기를 쭉 나눠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9396번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앞으로 4년을 맡게 된다면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어요. 당연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통하기 위해서 15개월간 택시 운전을 했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지역민들을 만나서 소통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하겠습니다. 네. 자, 공약 이야기를 쭉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특히 소아에 집중된 의료 인프라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죠? 예.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역 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 박승진은 2017년부터 국립병원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울산의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유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많은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네.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신속하게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아이를 키울 때 갈 병원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의 안타까움을 덜어주겠습니다. 아이들 낳으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우리 남구에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지역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인구 절벽,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어떠실까요? 네, 박성진 후보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지역이 많이 힘들다, 소멸될 것 같다,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 다른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요? 예. 예. 이게 지금 질문 주시는 부분이 조금 엇갈려가지고 네. 예. 제가 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혹시 찾으셨을까요? 예. 찾았습니다. 예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방송 사고가 있을 수가 있나요? 아유.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예. 예. 정부가 지방 소멸을 오랫동안 국정 의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수도권 과밀과 불균형 인구 급감으로
지역 경쟁력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청년이 울산을 떠나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청년 인구가 23.8%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울산 청년이 얼마나 울산에서 살아가기 어려운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해결책으로 지난 정권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축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그 연합을 깼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기현 후보는 김포를 서울에 편입해야 한다. 수도권 메가시티를 해야 한다.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지역 의원이 지방 소멸 의제가 아닌 수도권 메가시티를 주장했다는 것이 저는 좀 아이러니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을 잘 추진해서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야겠죠. 그것이 울산을 위한 일이고 울산의 이익이 되고 울산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예,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문제를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함으로써 좀 타개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업무라고 하면 지역과 관련한 공약들도 굉장히 많으실 테지만 지역에 관련된 사무 외에 국회의원으로서 또 구상하고 있는 공약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은 뭐 공약이라기보다는 김건희 특검법 재상정이죠.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공분하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까?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5%가 찬성했던 김건희 주가 조작 특별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국힘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러 가보면 이게 공정이냐라고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김건희 특별법을 재상정할 것입니다. 네. 사실 국회 업무라는 게 혼자만의 힘으로도 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 실현을 위해 자문도 받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도 수렴하며 정책 실현을 위한 시민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능력 있는 보좌진들이 언제나 일할 준비를 갖추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만 주시면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네. 능력 있는 보좌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점을 능력이라고 보실까요?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재빨리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의원을 제대로 잘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보좌관이 능력 있는 보좌관이겠죠. 예. 사실 보좌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도와준다라는 뉘앙스가 좀 많이 풍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고 예.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시민들하고 제가 했듯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기 전에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보좌관이 일 잘하는 보좌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님의 시너지와 같이 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그렇죠. 가진 분들을 능력 있는 분이라고 꼽는 거군요. 예. 예. 그러면은 공약 실현에 있어서 나는 정말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걸 또 밝혀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박승진은 발로 뛰는 현장 정치인입니다. 풀뿌리 민심을 알아야 그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난 15개월 동안 택시 운전을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저희가 좀 여유가 있는 관계로 좀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긴장이 되십니까? 편안한 분위기이십니까?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박성진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그렇게 막 익숙하게 들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도 아니시고
그런데 그간에 좀 여정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 도중에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몇 번 정도 치르셨나요? 제가 손꼽아 보니까 재선거만 6번을 했더라고요. 6번이나 예, 울산에서요. 2006년도에 이제 기초의원 선거에서 나가서 운 좋게 특거리로 당선이 된 이후에 소위 말하는 내리 3선의 기초의원을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으로 들어가서 2018년도에 남구청장 선거에 나가서 또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또 출마했지만 또 고배를 마시고 이번이 그렇게 보면 6번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올해 선거에 나서는 마음도 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택시 운전도 잠 못 자도 그 책이 제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제가 15개월 동안 험한 세상 발휘되어 시민과 함께 8만 킬로라는 책을 책을 내셨어요. 발간하기도 했는데 네. 거기 보면 잠을 참기 위해서 이쑤시개를 가지고 그 뒷목을 이렇게 아이고. 찔러가면서도 잠을 참아가면서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는데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무단히도 노력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소통하신 것 중에 이거는 남구 을에 꼭 필요한 거겠다라고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공약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달빛 그게 어린이 딱 병원 달빛 지정 어린이. 유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애견과 함께 승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맞아요. 지금 또 뭐 택시 타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애견과 함께 또 애묘와 함께 타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반려동물 전문 공원 그것을 또 제가 꼭 만들어 드리겠다 약속도 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 공약이 그러면은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나온 실제로 느낀 것에서 나온 공약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약과 관련한 질문들 드렸고요. 질문은 없지만 이 말만큼은 내가 꼭 이 자리에서 하고 가야겠다 하는 것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2분 정도 여유를 드릴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가십시오. 예. 예. 며칠 전 유튜브에 보면 그 남구을 총선 초선인가 5선인가란 JCN 뉴스 영상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18만 회를 넘었습니다. 저 박승진은 거기에 적힌 수백 명의 울산 시민 분노가 담긴 댓글을 보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을 주민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많은 독립투사가 목숨을 바쳐 되찾은 나라입니다. 민주투사가 피를 흘려 이룬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잠을 설쳐가며 땀으로 이룩한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룬 대한민국 호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젠 사리 사욕만 챙기는 낡은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울산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 지역 민심을 잘 아는 저 박승진이 시민과 같이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공감하겠습니다. 겨울번 저 박승진을 믿고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을 민주시민 여러분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후보와 공약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원래 남구을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와의 대담이 마련이 됐었었는데요. 후보자에서 출연 취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후보자 대담은 없고요. 대신 울산 MBC 보도국 이용주 기자와 4.10 총선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각 지역구별로 역대 총선에서 민심이 어땠는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중구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와의 대담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속하는 분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담 순서는 후보자 일정에 따라 정해졌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여러분께서도 각 후보에게 궁금한 점들, 건의하고 싶은 점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성진 후보님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성하겠습니다.